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에코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기차 자율주행 ETF 시리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1탄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5가지 ETF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미래차,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 ETF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있겠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다뤄볼 텐데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도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인지 국내 및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인지 또 해외 기업에만 투자하는 상품인지로 나누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는 보는 이 5가지 ETF가 있겠고 국내 및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는 솔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 2차 전지 액티브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타이거 코덱스의 한중 전기차 상품이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지만 글로벌 기업에만 투자하는 상품들로 너무 유명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티브 상품이 있고 G2 전기차 자율주행 액티브 그리고 보시는 요 3가지 상품이 더 있는데요. 먼저 가장 최근에 출시된 요 한중 전기차 관련된 상품은 제가 이미 해당 영상에서 좀 뜯어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ETF들과도 비교를 해 놓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티브도 이 시리즈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련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고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종목 개편 및 구성 그 종목 변경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글로벌 ETF죠. 이 4가지 카즈 드라이브, 아이 드라이브 그리고 다른 스펠링의 카즈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상품도 저희가 알아볼 텐데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 드라이브 상품은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솔라티브와 같은 기초지수를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상품은 제가 비교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상품이 10개가 훨씬 넘기 때문에 이 3편에 걸쳐서 만들 예정이고요. 오늘 시리즈 1탄으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ETF 5가지를 뜯어보고 다음번에는 국내 상장 글로벌 기업 투자 상품 5가지 그리고 미국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 4가지로 나누어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뜯어볼 상품 5가지는 하나로 FN 전기수소차 에이스, 기존에 이제 킨덱스에서 바뀐 이름이죠. 친환경 자동차 밸류체인 액티브, 그리고 코덱스 K미래차 액티브,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그리고 타이거 현대차 그룹 펀더멘탈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상품에만 좀 색깔을 좀 다르게 한 이유는 이 상품은 조금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칠해 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에 많은 자동차 관련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께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재밌는 점은 상장일인데요. 상장일 요 4개 상품이 굉장히 비슷해요. 2021년 4월 2일, 나머지 3개는 2021년 5월 25일로 동일하죠. 사실 ETF를 좀 오랫동안 지켜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좀 주도주가 탄생을 하고 그 주도주 섹터가 한참 잘 나갈 때쯤에서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열심히 그 해당 ETF를 만들어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벌써 재작년이죠. 재작년 4, 5월 상반기 현대차, 기아차가 한창 좋을 때 해당 상품들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종목수 살펴보시면 31개, 21개, 36개, 40개로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고요. 현대차 그룹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20개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20개로 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요. 현대차 그룹 펀더멘탈은 1조가 넘는 금액이 투자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크죠. 나머지 4개 상품들은 뭐 200억 원대에서 400억 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같은 성격의 상품이다, ETF 상품이다 했을 때는 특히 국내 ETF는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은 상품은 좀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호가대로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성격이라면 좀 낮은 거래량은 조금은 불편해하는 그런 편이고요. 거래량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 펀더멘탈이 압도적으로 크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상대적인 수치인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하루 평균 거래량을 구해봤습니다. 기준이 2월 2일
날짜로 봤을 때 약 68만 주가 하루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사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티브 ETF 있잖아요. 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거래량이 426만 주씩이나 거래량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들이 조금 특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개 중에서도 그래도 코덱스 K 미래차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15,000주씩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기간별로 나누어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수익률 이게 1년치 봤을 때 하나로 FN 전기수소차, 또 친환경 자동차 밸류체인 액티브가 가장 선방을 했고, 또 수익률도 친환경 자동차 밸류체인 액티브가 좀 좋네요. 그렇죠? 반면에 이 두 상품은 좀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률 역시 좀 평균과 비교해 보시라고 코스피 200 지수를 따르는 타이거 200의 그 수익률 1년치 그리고 최근 한 달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ETF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이 담겨져 있느냐일 텐데요. 구성 종목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ETF를 선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어떤 섹터가 마음에 들고 ETF에 관심을 갖게 될 즈음에는 내가 어떤 종목을 먼저 담을 것인가, 꼭 담겨져 있으면 좋을까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랑 기아가 꼭 담겨져 있으면 하고요. 그리고 차 선호적으로 현대모비스, LG화학, LG이노텍에도 좀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제가 왜 현대차, 기아에 꼭 투자를 하고 싶은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생각보다 견조한 영업이익과 실적, 그럼에도 낮은 퍼, 그래서 가치주로서의 매력이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투자를 한다라는 점 때문인데요. 좀 살펴보면 Q4 자동차 부인 수익성이 그 환율 때문에 좀 많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특히 이번 1월 한 달간 그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고를 이뤘다고 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또 제네시스에도 7, 8% 이상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증가를 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무려 22.3% 증가한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퍼는 또 굉장히 낮아요. 저는 퍼를 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피터 린치가 이기는 투자에서 그랬거든요. 경기 침체 시에 가장 투자해서 성공을 본 걸로 자동차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이 아무도 살 것 같지 않을 때 그 주가가 가장 싸기 때문에 그때 사놓고 좀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는 좀 과감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글로벌리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많은 기업들이 그 캐펙스 투자를 줄이고 있는 와중에 현대차와 기아는 막대한 규모로 투자를 오히려 하겠다라고 이번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조 5천억 원의 투자를 R&D, 캐펙스 또 전략 투자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판매 목표를 더 높게 잡았어요. 글로벌 기업인데 현대차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곳이겠어요. 근데도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도 불구하고 판매량 목표량을 오히려 높게 잡은 점, 또 기아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세 가지 면에서 좀 현대차랑 기아는 꼭 투자를 요번에 좀 해봤으면 싶고요. 그럼 한번 종목 뜯어볼게요. 각 상품에 담겨져 있는 탑 10 종목들이고요. 먼저 제가 이제 현대차, 기아가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 제 기준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담겨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더니 하나로 FN 전기 수소차에는 현대차 10% 담겨져 있고 에이스 친환경 자동차 밸류체인 액티브에는 기아 8.55%, 현대차 8.23% 담겨져 있습니다. 코덱스 K 미래차 액티브에는 각각 5% 정도씩 담겨져 있어서 합해서 한 10% 담겨져 있고요.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에는 현대차, 기아가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좀 개인적으로는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외한 이유도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담겨져 있으면 했었던 LG화학이나 LG이노텍, 현대모비스 등을 따져봤는데요. 먼저 하나로 FM 전기차 수도 차이는 LG이노텍이 5.66% 담겨져 있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에이스 친환경 자동차 밸류체인 액티브에는 LG화학이 7.79% 담겨져 있고요. 코덱스 K 미래차 액티브에도 LG이노텍 5.25%, LG화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이점은 코덱스 K 그 미래차 액티브에는 삼성전자가 6.82%도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상품은 좀 제외를 하고 이제 나머지 상품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상품을 제외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들 이 4개 상품을 딱 뜯어보셨을 때 뭐 느껴지는 게 있을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2차전지 관련된 ETF는 여러 번 뜯어봐 드렸었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미 2차전지 ETF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와의 중복성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죄송하고요. 먼저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ETF가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랑 얼마나 중복되는지 따져봤더니 전 종목 다 비교를 해봤어요. 54.9%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덱스 2차 전지 산업과도 비교해 봤을 때는 49.2%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비중 기준일은 2023년 2월 2일자 종목 비중으로 비교를 해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포트가 이미 중복된다라고 보여져서 다른 이제 ETF 상품도 좀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지 살펴봤더니 예를 들어서 코덱스 K 미래차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테마 상품이랑은 한 15% 정도밖에 중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구독자 중에서는 특히 2차 전지 ETF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복 종목을 꼭 확인해 보시고 상품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타이거, 현대차 그룹 펀더멘탈 ETF 상품도 함께 알아볼게요. 물론 좀 결이 다르기는 한데 현대차 그룹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그런 현대차 관련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결이 다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현대차 기업이 자동차 그룹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았습니다. 종목 비중을 살펴봤더니 이제 20종목만 딱 들어가 있고요. 이제 탑10 종목 비중이 90.23%나 되기 때문에 이쪽 종목은 거의 뭐 비중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 비중이 무려 47% 담겨져 있고요. 현대모비스 15.18%, 또 현대글로비스 4.47% 담겨져 있어서 사실 자동차 관련주 정도 좀 더해봤을 때 비중이 66%나 되기 때문에 자동차 비중이 큰 ETF다라고 보실 수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ETF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건설 등 좀 자동차 산업이랑은 전혀 무관한 산업들이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알아는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교해 본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제 낮은 퍼와 경기 침체 때가 오히려 경기 소비재의 투자 시점에 좋다라는 판단하에 현재 제 포트에 없는 전기차, 미래차, 자율주행 관련주 투자에 관심을 가졌고요. 1단계.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아직 투자 이전인 그 완성업체 위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가 담겨져 있으면 좋겠고 이제 LG화학이나 LG이노텍, 현대모비스 등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 ETF들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정리를 해보니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로 FM 전기수 차이는 기아가 담겨져 있지 않고 또 LG화학도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밸류체인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구성 종목 면에서는 그리고 또 수익률 면에서도 좀 월등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만 거래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좀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코덱스 K 미래차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 모두 담겨져 있고 또 종목 구성상 가장 적합한데 3전이 좀 6% 이상 담겨져 있다는 점이 약간 의아하고요. 현대, 기아차가 도합 10% 정도 담겨져 있는데 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기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대, 기아차가 담겨져 있지 않고 또 현재 투자 중인 2차전지와의 중복률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현대차 그룹 펀더멘탈 ETF 같은 경우에는 종목 구성면에서는 좋은데 조선이나 건설 같은 완전히 다른 산업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적합하진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교해봤을 때 제 결론은 일단 코덱스 K 미래차 액티브 괜찮은 것 같고요. 정 안 되면 뭐 현대차, 기아 개별 종목 투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 ETF와 비교를 해본 후에 판단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국내 상장된 전기차 관련 ETF 알아보았고요. 이전 영상 중에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지수 개편으로 인한 구성 종목 변경 영상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드 걸어둘 테니까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